신화 속 200년 전 모든 마법의 신 가이아는 최후의 마왕과 싸우다 지옥의 불꽃을 사용해 그의 존재를 지워버렸고 그 불꽃은 영원히 지구의 얼굴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문장만 빼고 모든 문장을 타고났기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금단의 환생 마법을 사용하고 그 문장을 얻을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태어나 마티아스라는 이름을 얻었고 전투의 문장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족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인류의 멸망을 서서히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녀석과 함께 왕립 아카데미로 가던 중 마티아스는 심각한 재앙의 짐승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나자 마티아스는 단 한 방에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마침내 수도에 도착했지만 어떤 쓸모없는 녀석이 대장장이에게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마티아스는 그가 파는 검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여자의 검을 강화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마티아스는 자신이 강화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그의 추한 녀석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실패의 문장으로는 무기를 강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마지막 마기스톤을 그에게 주기로 결심했고 그를 믿기로 했다. 아기리 검을 만들기 시작하자 소녀는 자신을 알마라고 소개하며 마티아스가 자신의 구세주라고 생각했고 이 검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못생긴 계집년이라고 말하자 마티아스는 돌아서서 인생 최고의 미녀를 보았다. 알마가 그를 소개하려 하자 마티아스는 자신이 검 다루는 전문가라고 말하며 밤에 그녀의 갑옷 속에 자신의 검을 깊이 꽂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의 적극적인 태도는 로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녀는 약혼하지 않았고 연애 중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녀가 왜 자신이 싱글이라고 밝혔는지 전혀 몰랐던 대장장이는 검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썬더스틸로 검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기에 모두 그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리가 그것을 시도하려고 일어서자 탁자가 반으로 갈라졌고 모두 마티아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아무도 몇 초 만에 검을 강화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마치 악마만이 무언의 주문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서 로리는 아빠도 아카데미에 지원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마티아스에게 달려가 모두가 체력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로리는 강사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검을 막았지만 강사가 다음 공격을 피하라고 하자 자신의 칼날이 어떻게 잘렸는지 궁금해하며 시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리가 리즈가스에게 자신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하자 다음은 마티아스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관이 교사가 아니라 왕국 군대의 에이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검을 뽑자 마티아스는 그가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깨닫고 그의 공격을 막기 전에 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강사들은 그가 그들의 대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마법 시험이 남았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리가 화염의 화살 주문을 외우자 마티아스는 이 시대에는 암송 주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약한 문장은 영광의 문장으로 가장 강한 문장은 실패의 문장으로 여겨졌고 그는 그런 명명법을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강사는 그의 문장이 그의 얼굴만큼 쓸모없으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젠장! 마티아스는 마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강세에게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공격을 날리자 훈련장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는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제 학원생이 되었지만 두 역겨운 여자애들을 보면서 로리가 제복을 입으니 더 섹시하다고 생각했고 알마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입학식에서 에드워드 교장은 새 학생들에게 입학을 축하하고 학원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마티아스를 불러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입학하기도 전에 학원 전체를 파괴했으니 퇴학당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안에서 에드워드는 어떻게 한 아이가 기사단장을 물리치고 심지어 주문도 외우지 않고 마법을 부릴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비참한 삶처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원에 있는 누구도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법을 부릴 수 없었기에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제1학원은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법책을 다시 썼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학교 간 경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다음 몇 주 동안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마법을 부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들 중에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로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고 자신의 따뜻한 마법을 그녀의 몸속 깊이 침투시키며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훈련의 최종 비밀은 개인 맞춤형 저렴한 전체론적 프로그램인 힘스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수면과 영양부터 약물까지 개별적인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맞춤 설계된 프로그램이죠. EMS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10개월 플랜으로 월 29부터 시작하는 경구용 약물 키트와 10개월 플랜으로 175부터 시작하는 복합 GLP-1 주사를 제공합니다. 제가 남긴 링크를 클릭하고 지금 바로 등록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치료 계획으로 원하는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세요. 저를 후원해주신 히메스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꿈꿔왔던 몸매를 가질 수 있겠지만 마티아스는 2번의 평생 동안에도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는 절망적인 과체중 루저로 남을 것입니다. 대회 당일 마티아스는 자신의 마법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알마는 그 정도 수준의 마법은 악마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3명의 남자가 실패의 문장을 달고 있다고 놀리기 시작했고 지라곤 원장은 그들이 4번째 승리를 거머쥐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들의 리더가 인간의 모습으로 학원에 잠입한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마티아스는 헬즈 블레이즈를 사용하여 그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쓰러진 것을 깨달은 데빌리즈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문을 외우지 않고 시전했기에 마티아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데빌리즈가 계속해서 화구를 날리는 동안 마티아스는 악마들이 그들의 학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그의 몸을 베고 스펠 셔터를 발동하여 그들 사이의 악마를 드러냈습니다. 에드워드가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하자 데빌리즈는 마티아스를 죽이려 했지만 마티아스는 자신이 날아가는데 1.5초가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기에 0.8초의 주문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0.7초가 남은 상태에서 그는 악마의 날개를 베어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그의 생이 끝난 후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류는 인류를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실패의 굴레를 쓰고 그는 이 시대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로리는 그가 무사해서 기뻐하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알마가 그의 엑스칼리버를 느낀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는지 궁금해하자 로리는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후에 마티아스와 에드워드가 궁전에 도착했을 때 왕은 그에게 악마를 물리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든 제안했고 마티아스는 왕국에 있는 모든 지하 감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허락하자 마티아스는 악마들이 성벽 안에서 왕국을 공격할 계획이며 아마도 3달 안에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영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세우는데 로리만의 도움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제2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일해야 했고 그는 그동안 그들에게 무언 주문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가 악마 신들보다 더 큰 힘을 비밀리에 가지고 있음을 깨달은 왕은 그가 자신의 편이어서 기뻤고 그를 악마와의 싸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마티아스가 궁전 창고로 안내된 후 기사는 그에게 왕이 방어막 제작을 위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가 돌아다니다가 고대 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것이 전생에 자신이 만들었던 마법 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면서 그는 그것이 방어막의 핵심을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래된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것이 경험치 포인트로 얻는 이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것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는 방어막에 필요한 재료가 더 필요하다며 알마와 그 쓸모없는 연에게 지하 감옥에 따라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알마가 평생 검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밝히자 마티아스는 그녀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고 관역에 화살을 쏘는 방법을 보여주며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간단한 마법 주문이라고 말하고 알마의 힘의 문장은 활 쏘는 사람에게만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강해질 기회를 잡은 알마는 그와 함께 던전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로리는 마법 부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장비에 마법을 부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그에게 물건을 더 크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지만 알마는 이게 가족 친화적인 영상이라고 상기시키려 했다. 같은 날 던전 안에 도착하자 마티아스는 1층 몬스터들은 그들처럼 약한 루저들이라고 말하며 알마가 연습할 몬스터를 데려왔다. 몬스터를 내려놓으며 그는 알맥의 화살의 마법을 집중하라고 했고 그녀가 화살을 쏘자 몬스터는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알맥의 활과 마음을 연결하라고 했고 그녀가 그의 말을 따르려 하자 화살은 몬스터를 향해 나아갔다. 그것은 그의 실격이 마법 부여였고 그는 알맥에 한 번에 2마리의 몬스터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고 했다. 그래서 로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를 알아차린 그녀는 자신이 없어지는 동안 2사람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로리와 마티아스만 남게 되자 그녀는 마침내 물건을 더 크게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먼저 물건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벽에 도착하자 마티아스는 취약 파괴 마법을 걸어 순식간에 벽을 파괴했고 그 지하 감옥이 용광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드러냈다. 하지만 먼저 정제하여 추출해야 했고 그는 순수한 마법으로 용광석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물 마법으로 용광석을 결정화시켰고 취약 파괴로 결정을 갈아서 자성 마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성분을 분리했다. 동시에 알마는 한 번에 3마리의 몬스터를 화살로 맞추는 법을 배웠지만 마티아스와 로리에게 돌아왔을 때 로리가 검으로 벽을 베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기를 마법으로 강화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더 빨리 강해지도록 돕고 싶었던 마티아스는 그들을 10층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하 감옥 더 깊숙이 들어가자 알마는 무리지어 있는 달팽이 몬스터들을 발견했고 로리는 그들에게 불 마법을 썼다. 하지만 소녀들이 몬스터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알마는 화살을 쏘아 벽에 몬스터들을 박살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강해지자 마티아스는 자신의 목걸이를 가져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걸이 덕분에 얻는 경험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마티아스는 이제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는 방어막을 치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여자아이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25층으로 향하고 있다고 방어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다만타이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티아스는 몬스터 무리를 날려버렸지만 마법을 낭비하는 것 같아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결국 아다만타이트가 들어있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25층에 강력한 몬스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그곳으로 뛰어내려 앞에 있는 도마뱀 몬스터를 처치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몬스터 군대를 발견했지만 즉시 섬멸하고 층 보스에게 이르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몬스터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강제 공격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공격을 피하며 앞에 아크뱀을 발견했습니다. 피하면서 그 치명적인 독을 알아차리고는
죽기 전에 끝장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의 공격을 막아내며 비늘 하나를 베어내자 뱀이 자신을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뱀이 다시 자신을 삼키려 하자 마티아스는 폭발 마법을 사용해 뱀을 안에서부터 터뜨렸습니다. 마티아스는 뱀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여러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며 괴물에게 날아가 검으로 뱀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이미 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괴물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법석을 읊겠습니다. 그리고 검의 마력을 모아 특수 마법 부여를 활성화시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동시에 두 마귀는 그의 강력한 마력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한 마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다른 마귀는 그것이 절대 인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마티아스와 여자아이들이 길드에 도착하자 그는 플랜 루비에게 괴물의 부위를 팔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뱀의 머리를 소환하자 그 여자는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밖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동안 마티아스는 마법석을 공개했고 그것이 왕국 전체를 덮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길드가 그것을 살 여력이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학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마티아스는 하늘의 악마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서둘러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두 악마 아쉬릴과 데스랄은 그들 중 하나를 물리친 마티아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랄이 그의 힘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하자 아쉬릴은 마티아스를 재빨리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이미 한 악마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챘고 알마와 로리에게 자신이 강한 쪽을 상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약한 쪽을 유인하고 자신은 두 악마 모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동시에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마티아스는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데스랄이 그의 검을 막자 그는 자신의 힘이 그들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악마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알자 애쉬릴은 그를 소멸시키려고 불꽃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마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마티아스는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화염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애쉬릴에게 되돌려 보냈고 애쉬릴은 거의 불에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고 자신이 실제로 그것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애쉬릴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마법 주문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어 구체를 만들었지만 그가 도망치는 척하자 그들은 즉시 그를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분리하기 위한 그의 계획의 일부였고 알마가 데스랄에게 화살을 쏘자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마법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없애려는 그는 그들에게 돌진했지만 마티아스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서 기뻤다. 즉시 아슈릴은 그를 소멸시키기 위해 대규모 마법을 준비했지만 마티아스는 그의 마법진 약점에 화염 마법을 걸어 순식간에 깨뜨렸다. 하지만 그가 번개처럼 그에게 달려들자 아슈릴은 그의 배기를 피했고 그를 끝장내려는 절박함에 그는 근접전을 위해 검을 소환했다. 주저없이 그는 마티아스를 배려했지만 마티아스는 그것을 피하며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해 뛰어다니다 결국 그의 등을 베었다. 하지만 그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마티아스는 그가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제어 구체로 그에게 감전을 가한 후 다시 한번 그를 베었다. 마티아스가 그의 마법을 자신이 제어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그의 목숨을 끊으려 그에게 돌진했지만 아슈릴은 마법진을 활성화하여 그를 대신 소멸시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것을 피했고 그들이 계속해서 검을 부딪히자 아슈릴은 그의 공격을 막아 마티아스를 물러나게 했다. 이제 제어 구체가 사라지자 아슈릴은 마침내 도망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 봉쇄 구체가 그를 감전시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마티아스는 마법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괴물 무리를 소환하는 악마 전용 주문을 외우려 하자 마티아스는 그를 영원히 침묵시켰습니다. 동시에 알마와 로리는 데저럴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알마가 데저럴의 몸을 관통하는 또 다른 화살을 쏘자
두 소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가 악마를 끝장낼 준비를 마치자 그쪽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저럴 앞에 나타나자 아슈릴이 극락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밝혔고 대저럴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보스를 물리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대저럴은 도망치려 했지만 알마가 날개를 꿰뚫는 화살을 쏘아 그의 속도를 늦췄고 마티아스는 다른 날개를 베었습니다. 대저럴이 땅에 쓰러지자 마티아스는 두 악마를 성공적으로 무력화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채기 시작하자 그는 소녀들과 함께 마법원을 뛰어넘으며 날아갔습니다. 다음날 왕궁에서 무능한 왕은 그들에게 악마를 처치한 공로를 치하하며 소원을 물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더 이상 추한 얼굴과 무가치한 궁궐 지하 감옥이 필요 없어졌기에 더 많은 지하 감옥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때 마티아스는 그들을 염탐하는 악마를 감지했지만 즉석에서 감전시켜 죽이자 왕은 그가 마법사단 전단장 우르하르드임을 깨달았다. 악마가 어떻게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마티아스는 고정마법 인터페이스라는 숨겨진 구름을 통해 장거리 감시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위치를 알아냈고 왕에게 그들이 수도 북쪽에 있다고 알렸다. 그날 밤 그는 소녀들을 산으로 인도했고 그들 앞에 전설적인 용이 나타나자 마티아스는 자신이 그것을 길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생에 그는 이리스라는 암흑용을 물리치고 심지어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가 용 앞에 서자 용은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며 즉석에서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용은 그가 가야의 환생임을 깨닫고 그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나라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녀의 도움, 즉 차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은 인간 세상에서 마법 반응기가 폭발한 이후 5,000년 동안 날지 못했다며 손상된 날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복원 마법으로 날개를 치료해 주었지만 아이리스에게 그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알마와 로리에게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다른 종류의 탑승을 원했습니다. 아이리스가 그들에게 인사하러 가자 두 소녀는 용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곧 아이리스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마티아스가 북쪽으로 향하도록 조종하자 그들은 금방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악마가 용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마티아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단 한 방에 그를 처치했습니다. 더 많은 악마들의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지역에 두 마리의 악마가 있지만 그중 한 마리만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자 마티아스는 텔레파시 주문을 걸어 파티원들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비어 있었지만 마티아스는 악마가 은폐 주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리가 구석에서 기운을 감지했을 때 그들은 악마가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티아스는 그를 보이게 하기 위해 방해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알마가 그에게 화살을 쏘자 화살은 그의 몸을 돌아 그의 추악한 얼굴을 꿰뚫었습니다. 그 악마는 에르하르드였고 그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주문을 간파했는지 궁금해하며 마티아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가 그의 발톱을 막자 그는 알마에게 화살을 계속 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더 많은 공격을 피하기 시작하자 알마는 그의 몸에 화살을 쏘았지만 그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하려 할 때 마티아스가 그것을 쉽게 피하자 화살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화살이 그의 등을 꿰뚫었고 시야가 흐릿해지자 에르하르트는 자신의 악마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거인으로 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힘을 얻는 대가로 그는 자신의 목숨과 피를 희생했고 마티아스는 여자아이들이 아무런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에르하르트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을 없애려고 하자 환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티아스는 에르하르트가 그들이 도망치려 한다고 믿게 하기 위해 변장 마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쓸모없는 괴물에게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하자
그 괴물은 가루로 된 연기를 흡입하고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가루 연기가 사실은 몸 전체를 약화시키는 고농축 마법 독소라고 말했고, 알마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그는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악마만 남은 상황에서 마티아스는 알마와 로리에게 용위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혼자 악마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마법석 3개를 부수고 그 안의 마법을 공중에 방출하여 마지막 악마를 강제로 현현시켰다. 그의 이름은 로디였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티아스가 강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를 다른 세계로 2세계 전이시키겠다고 했다. 로디가 마티아스에게 돌진하자 마티아스는 그의 공격을 막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막다가 뒤로 미끄러졌다. 로디가 검을 소환하려 하자 마티아스의 팔을 잘라버렸지만 마티아스는 어떻게 죽고 싶냐고 묻는 로디에게 분석 마법을 완료하고 팔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마법을 시전했다. 그 광경에 로디는 마티아스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공격에도 마티아스는 분석 마법 덕분에 모든 것을 예측하며 손쉽게 피했다. 순식간에 마티아스는 로디의 팔을 베었고 로디는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알아채고 그 검에 마티아스가 에르아르트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독이 묻어 있음을 깨달았다. 로디는 먼저 그를 제거하려고 자신의 피를 희생하여 강해지는 마법 회로 오버클럭을 해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주저없이 마법을 무효화했습니다. 로디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결국 자신을 둘러싼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티아스는 즉시 마법을 중화시켰습니다. 마티아스가 로디의 모든 공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자 로디의 몸은 과도한 마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가 마법석을 작동시키자 로디는 계속해서 모든 마법을 흡수하다가 결국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마티아스는 그 자리에 거대한 용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마가 둘에게 방을 구하라고 말한 후 그들은 수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아이리스는 어떻게 계속 그를 섬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리스를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고 학원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후에 마티아스가 에드워드에게 그들의 성공을 보고하자 에드워드는 아이리스를 편입생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녀가 물고기처럼 못생겼다고 생각했기에 그녀가 입학하려면 편입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마티아스는 아이리스에게 문장문양을 주며 그녀를 모두에게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려 했지만 곧 그녀가 정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리스가 첫 번째 시험을 치르자 그녀의 쓸모없는 두뇌는 잉크가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에드워드는 그녀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아이리스는 마티아스가 이겼던 같은 패배자와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수로 검을 던져버리자 가일이 그녀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맨손으로 그의 검을 잡았고 가일이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의아해하기 시작하자 아이리스는 자신의 공격을 위해 그를 밀쳐냈습니다. 가일이 불구가 될 뻔한 것을 깨달은 마티아스는 그의 앞에 보호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그를 지붕으로 날려버렸고 에드워드는 왜 자신이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계속 목격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시간이 되자 에드워드는 아이리스에게 화염 마법으로 표적을 맞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쏜 화염 원반이 되돌아오자 마티아스는 막는 장벽을 치고 주변 지면을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하려던 아이리스는 벽에서 튕겨나가 하늘에서 폭발하는 또 다른 화염 원반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녀가 재앙급 몬스터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로 아이리스는 땅속으로 화염을 내뿜어 그곳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연기가 겉이자 그녀는 표적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녀가 걷는 재앙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합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 광산에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는 대부분의 광석이 첫 번째 학원에 있어 학생들이 장벽 제작에 필요한 광석을 충분히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학원의 원장이
다음 날 도착하자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절망적이고 역겨운 남자는 에드워드를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부르며 그의 학교는 쓰레기이고 그의 이름에 D가 2개 없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학원의 명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다른 학교 간 경쟁에 모든 것을 걸려고 했지만 에드워드는 마티아스가 악마라고 생각하여 마티아스 없이 재경기를 요구했고 마티아스는 그래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낙하기로 했지만 에드워드는 자신의 첫 번째 학원이 그들의 학교를 박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회 당일 에드워드는 경기장에 자신의 최고 학생 1000명을 준비시켰고 그들에게 두 번째 학원을 박살내라고 소리치며 단 5명의 학생만이 대표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패배자는 자신의 학원이 그들을 몰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이 승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대회가 시작되자 두 번째 학원은 그들이 주문을 완료하기도 전에 불꽃으로 그들을 폭파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두 번째 학원만이 남았지만 그 못생긴 얼굴은 그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가 심술궂은 패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왕이 그들에게 주문 없는 염송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첫 번째 학원이 여전히 주문을 외우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쓸모없는 남자는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되려고 하며 왕에 맞서서라도 왕국의 교육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이 나타나자 왕은 그를 반역자로 체포하라고 왕실 경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날 후에 마티아스와 소녀들이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이제 그들이 제1아카데미를 손에 넣었으니 장벽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견들이 그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알마는 화살로 그들을 제거했고 로리는 검으로 그들을 베었습니다. 그 광경에 마티아스는 감탄했지만 아이리스의 배기가 땅을 가르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검을 휘둘렀고 그를 두 번째로 이 세계로 보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자 그들은 최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티아스는 2층이 그들에게 필요한 괴물을 소환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로리에게 마법석 주위에 소환진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마법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지탱해주자 로리는 다시 한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리가 정신을 차리자 마티아스는 아이리스에게 돌에 천천히 마법을 주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너무 많은 마법을 주입하자 그 에너지는 그들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더 강력한 괴물이 나타날까 두려워진 마티아스는 아이리스에게 마법의 양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자신의 무능한 머리로 마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마법의 양을 늘렸고 그 결과 어둠이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티아스는 괴물이 바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너지는 돌무더기에 파묻힐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눈앞에 거대한 용이 나타나자 자신에게 필요한 완벽한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짐승을 격분시키려고 아이리스에게 괴물을 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쓸모없는 날개 달린 도마뱀이라고 부르자 드래곤은 화가 나서 그녀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순식간에 드래곤은 그녀를 땅바닥에 깔아뭉갤 뻔했고 지하 감옥을 따라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하자 알마는 드래곤의 몸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가 계속해서 화살을 쏘라고 말하자 그는 드래곤 주위에 마법의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알마가 여러 개의 화살을 쏘아 드래곤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아이리스가 강력한 주먹으로 드래곤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다시 공격하여 또 다른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드래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드래곤은 그녀를 땅바닥에 깔아뭉갰습니다. 그때 그녀는 용이 용의 숨결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고 용의 숨결이 냄새가 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마법진이 완성되었기에 자신의 마법으로 막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후퇴하라고 말했지만 아이리스가 다시 한번 용을 격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용은 용의 숨결을 뿜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티아스의 계획대로였고 그가 주문을 발동하자 용의 숨결을 역전시켜 용을 파괴할 만큼 충분한 마법으로 증폭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리스가 구멍에 빠졌고 그녀가 폭발에 휘말릴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펼쳤고 폭발은 그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겉이자 그들은 용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마법석을 가지고 오자 마티아스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파티의 진정한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며칠 후 마티아스가 학원의 훈련장을 파괴한 후 그는 그녀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몸으로 아이리스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마의 화살을 피하려다 조개 껍데기가 떨어졌고 화살이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쓸모없는 훈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피하라고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고 인간의 몸은 형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녀의 실패를 충분히 본 후 로리에게 새로운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마티아스의 검뿐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검의 종류를 설명하며 용의 발톱으로 마법을 부여하고 양쪽에 미스리를 덧대어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마티아스는 자신을 위해 또 하나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시간 아이리스는 드디어 훈련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마가 다시 그녀의 껍데기를 쳤을 때 그녀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티아스가 무기 시험을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리가 새 검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하고 이중 타격으로 바위를 베자 바위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마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또 다른 바위를 관통하는 화살을 쏘았고 바위는 돌덩이로 부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리스는 창을 들고 마지막 바위를 향해 돌진했고 바위를 꿰뚫자 거대한 파도가 바위를 산산조각 내자 알마와 로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마티아스는 학원이 자신에게 너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악마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하면 왕국 전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에드워드가 학생들을 전투 준비시키려고 할 때 그는 마티아스가 장벽을 완성할 때까지 그들의 임무는 수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티아스와 다른 학생들은 지하 감옥 안에 있었고 로리가 숲 주변의 이상 활동을 감지하자 마티아스는 그것이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악마들이 마기로드라는 이동 주문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이 수도에 침투하기 전에 제거해달라고 소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숲을 달리기 시작했지만 마기로드를 발견했을 때 쓸모없는 세 번째 바퀴는 이미 달리기에 지쳐 있었고 그들은 악마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리는 알마의 화살에 마법을 걸기 시작했고 알마는 그 안에 힘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기로드가 팽창하기 시작했고 악마가 나타나려는 순간 알마는 화살을 그의 심장에 꽂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마가 나타났지만 알마의 화살이 그의 팔을 관통하자 로리는 그가 공격하기 전에 그를 베었습니다. 쉬운 제거에 그들은 흥분했고 마기로드가 다치자 그들은 수도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제2학원에서 마법의 급증을 감지했고 공격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쓸모없는 소녀를 무시하고 서둘러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던전에 도착한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마력 급증이 마기로드의 고급 버전이며 악마들이 분명 제2학원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계가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기에 마티아스는 자신이 완료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악마들과 맞설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며 학교로 서둘러 갔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또 다른 마력 급증이 감지되었다고 알렸고 그들이 마법 장막의 균열을 발견하자
그 순간 악마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브리엘이었고 그는 그들이 개미만큼이나 무쓸모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싸움을 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불꽃을 뿜었지만 연기가 걷히자 그들이 결계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광경에 브리엘은 분노했다. 에드워드는 그가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의 불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꺼졌다. 알마는 화살을 쏘기로 결정했지만 브리엘은 그것을 손으로 잡아 반으로 부러뜨렸다. 브리엘이 그들의 공격이 약하다고 생각하자 알마는 그가 다른 악마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로리가 마법 부여를 완료했는지 궁금해하던 그녀는 로리가 거의 모든 마법력을 소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브리엘은 다음 공격을 위한 마법진을 소환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간신히 방패를 또 하나 걸자 그는 그 위에 불길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공격의 위력으로 학생들의 마법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에드워드는 방패가 결국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로리는 마법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즉시 알마는 브리엘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그는 간신히 피했고 화살은 그의 뒤에서 그를 꿰뚫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그에게 불꽃을 퍼부었고 그는 땅에 세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사라질 때쯤 더 많은 악마들이 나타났고 로리는 그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알마는 화살을 겨누며 메타이아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에게 맡긴 임무였고 그녀가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는 동안 로리는 마법 부여 주문으로 그녀를 지원하며 그들의 사람을 실망시킬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메타이아스는 악마 하나를 처치했고 소녀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는 동안 그는 모든 악마를 없애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또 다른 악마를 처치했지만 5마리가 이 세계로 넘어오자 우두머리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거대하게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을 공격하여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두 처치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메타이아스는 검 덕분에 전투가 수월했다고 생각했지만 알마와 로리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알마와 로리에게 악마와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이 성공적으로 결계를 준비했고 활성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던전으로 돌아왔고 마법석으로 용맥을 활성화하자 마법이 하늘로 치솟으며 수도 전체를 뒤덮는 장막을 쳤습니다. 결계의 모습에 소녀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메타이아스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용맥에 의해 소환된 몬스터 무리가 왕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이아스는 이 용맥과 처치된 악마들의 마력이 몬스터들을 수도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거대한 무리로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에드워드와 학생들은 괴물들이 수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괴물들을 발견하자 불을 쏘기 시작했고 메타이아스는 학생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녀석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돌괴물들이 나타나자 에드워드는 학생들에게 후퇴할 것을 지시했고 메타이아스가 최전선에 나타나자 소녀들이 지원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아이리스가 돌진하려 하자 메타이아스는 그녀를 괴물 중 하나에게 던졌고 그녀가 괴물의 머리에 부딪히자 괴물은 바닥에 세게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동시에 알마는 화살을 쏘아 2마리의 괴물을 파괴했지만 메타이아스는 자신의 후궁들이 전투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감명받으면서 살아남은 모든 괴물들을 흡수하는 거대한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공업 포식자라고 소녀들에게 말하며 다른 괴물들을 먹어치워 하나의 괴물로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성장을 완료하도록 모든 괴물을 먹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리에게 마법 패턴을 마법석에 새기라고 말하며 그 주문진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마법석을 불꽃 속으로 던지자 메타이아스는 더 많은 돌을 넣어 불꽃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거대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의 거대한 크기에 알마와 로리는 두려워했지만 메타이아스가 활로 공격하라고 지시하며
이리스에게는 발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괴물을 향해 달려갔다. 간발의 차로 깔리는 것을 피했지만 이리스가 괴물의 발을 베자그는 비행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의 눈을 찔렀고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검에 박힌 마기스톤을 부수며 마법 부여를 활성화했다. 다시 돌아와 그는 괴물의 발목을 깔끔하게 베었다. 하지만 괴물은 재생되기 시작했고 메타이아스는 다른 마법 부여를 활성화하며 괴물의 얼굴을 베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검에 박힌 또 다른 마기스톤을 부수고 수십 개의 마법진을 소환하여 괴물을 향해 꿰뚫는 이중배기를 시전했고 배기는 튕겨나갔다. 마무리를 지을 준비를 하고 메타이아스는 검을 휘둘러 괴물의 머리를 깔끔하게 베었고 괴물의 모든 마법이 사라졌다. 그는 소녀들에게 괴물이 완전히 죽었다고 말했고 알마는 그들의 남자가 영웅이라고 생각했으며 수도의 모든 사람들은 도시가 안전해졌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며칠 후 메타이아스는 에드워드에게 수도를 떠난다고 말하고 다른 용맥이 새로운 몬스터 무리를 불러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저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핑계라는 것을 알아차린 에드워드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소녀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도 같은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로리는 즉시 메타이아스의 검술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며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알마는 그가 자신의 얼굴에 화살을 쏘았던 것처럼 활 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메타이아스는 자신의 하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에드워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언제든지 학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수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메타이아스는 다른 도시의 던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고 산에 도착하자 멜키아 던전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자들은 약하고 쓸모없는 바보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 가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한 남자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신히 탈출했고 로리가 도시에 왜 폭발성 가로등이 가득한지 의아해하자 그 남자는 그것은 새로운 영주의 명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는 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지하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그 말을 듣고 영주가 고의로 자신의 백성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하 감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길드의 지하 감옥 허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모험가로 등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길드에 도착했을 때 메타이아스는 록산느를 보았습니다. 젠장 틀렸네. 적어도 절반은 맞았네. 그가 루비에게 던전 탐험에 대해 묻자 루비는 그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고 허가서는 도시의 영주만 발급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특별한 요청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한 여자가 나타나며 던전에서 부상당한 모험가 100명이 구조를 요청하며 도착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메타이아스는 치유 마법으로 돕겠다고 자원했지만 그들이 시청에 도착했을 때 모든 남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주가 천천히 마을 전체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동 감지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숫자를 적어가며 이 숫자는 부상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가장 높은 숫자부터 부상당한 남자들을 치료해달라고 여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남자를 치료하려고 하자 그 순간 험악한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이곳에 있을 자격 없는 쓸모없는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그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결국 상처를 봉합하자 그들은 그가 인간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모두 죽기 전에 병사들을 치료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여 천천히 모든 병사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이 일을 마칠 무렵 메타이아스는 모든 마법을 소모하여 기진맥진했지만 모두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모든 병사들을 치료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남자가 도움에 감사를 표하자 메타이아스는 그들의 도시의 이전 영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 영주가 수수께끼처럼 잠자는 동안 사망했고 새로운 영주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밝히며 메타이아스는 그의 이야기에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악마들이 이 도시에 침투했고 그들의 새로운 영주는 악마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메타이아스와 그의 후궁들이 지하 감옥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문이 내부의 괴물을 막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도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리스가 문을 열어 그들이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몬스터 부위를 팔려 돌아왔을 때 길드 여주인은 그들이 전날 모험가들을 공격했던 사악한 짐승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파산 직전 길드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몬스터 부위를 먼저 도시의 영주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영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자 메타이아스는 투명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염탐했고 그녀가 그의 후궁들을 짐승떼로 묘사하면서 그를 단순한 치유사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킬이라는 이름의 도시 영주에게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는 메타이아스와 그의 일행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메타이아스와 소녀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는 던전 안에서 그들의 전투 기술에 감탄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관으로 향하던 중 메타이아스는 2명의 쓸모없는 자들이 자신들을 뒤쫓는 것을 알아챘고 그들이 도시 영주가 보낸 자들이라고 생각하여 소녀들과 다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녀들이 그를 따라가자 그는 텔레파시로 그들에게 자신들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녀들에게 은폐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쓸모없는 남자들은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와 그의 후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 남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명이 그들을 절대 찾지 않을 거라고 죽이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메타이아스를 쇠사슬로 묶자 그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청했지만 여자들은 그 남자들이 모두 큰일 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바보 같은 놈이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메타이아스가 그들 중 유일하게 약하고 패배한 자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리스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지만 한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리스가 계속 다가가면서 그녀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첫 번째 패배자를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의식을 잃자 메타이아스는 그들에게 추적 마법을 걸기로 결정하고 그것은 그들을 도시의 영주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지하 터널에 도착하자 아이크라는 기사가 나타나 왕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그는 왕이 그들에게 이 도시의 영주를 체포할 허락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자신의 추적 주문이 영주의 위치를 알려줄 것이라고 밝히자 아이크는 그의 경호원들을 어떻게 통과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이아스는 자신만의 비밀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그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 전체가 버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수동 감지를 활성화하자 그는 안에 100명의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을 혼내줄 생각에 신이 난 그는 정문을 통해 그냥 걸어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자 그 남자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그들은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걸자 그 남자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공격을 지휘하기로 결정한 메타이아스는 남자들에게 번개를 쏘아 그들의 무가치한 몸을 감전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영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메타이아스는 지하실에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숨겨진 스위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움직이자 그들 앞에 비밀 통로가 열렸다. 한편 지하실에서 도킬은 저택이 조용해진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침입자들을 압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메타이아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도킬이 함정을 준비했기에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새로운 패배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오자 메타이아스는 그들을 불꽃으로 태워버렸다. 그 광경에 도킬은 충격을 받고 메타이아스가 어떻게 마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마는 길드 여주인의 편지를 믿는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크가 그를 체포하러 왔다고 밝히자 메타이아스는 손가락을 튕겨 그를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크가 그를 옮기려 하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메타이아스는 그것은 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던전 안의 용맥을 조작하고 있었고 돌에서 나오는 마법이 수천 마리의 짐승을 도시로 끌어들이고 있었기에 메타이아스는 곧 괴물 무리가 몰려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악마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은 메타이아스는 그들에게 단 2시간밖에 없다고 말하고 즉시 던전으로 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던전 안에서 메타이아스는 악마가 이미 아래층으로 이동했음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이리스에게 벽을 파기 시작하라고 지시하자 그녀는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벽이 무너지면서 용맥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메타이아스는 악마의 냄새를 맡았고 악마가 먼저 돌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이 악마가 도망치기 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로리가 용맥의 효과를 반전시키기를 원했고 주술진을 이용해 돌을 고정시키면서 그것은 그들의 텔레파시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괴물 12마리를 없애고 악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클라인이라는 이름의 악마는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고 메타이아스가 순식간에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마력의 변화를 감지하고 통신 주문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했다. 마법 회선을 활성화시킨 메타이아스는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악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가 용맥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반드시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시 그는 자신의 검의 강화 주문을 활성화했다. 하지만 그가 클라인을 끝내려고 날아가자 그의 방벽에 부딪혔고 그의 얼굴에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공격자를 소멸시키는 폭발성 방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타이아스는 공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악마의 목소리는 클라인에게 그를 끝내라고 명령했다. 주저없이 클라인은 날카로운 발톱을 소환했지만 메타이아스는 로리에게 방어를 위한 2가지 주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즉시 클라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클라인은 자신이 근접전에 더 능숙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가 다시 공격을 가하자 메타이아스는 무사히 물러났다. 그에게 어떤 이점도 주고 싶지 않았던 클라인은 그에게 또 다른 공격을 퍼붓기로 결정했지만 메타이아스는 장벽을 쳐서 막았다. 연기가 가시자 클라인은 그가 여전히 멀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왕이 다음 계획으로 진행하라고 말했기에 클라인은 메타이아스를 함정에 빠뜨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다시 돌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공격을 피했고 로리는 마법으로 함정을 파괴했다. 이 광경을 본 클라인은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왕이 계획 비후로 진행하라고 말하려 할 때 그들의 텔레파시가 끊겼다. 방어막만 남은 클라인은 아직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메타이아스가 에너지 폭발을 퍼붓자 결국 검으로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는 클라인에게 자신의 방어막 약점을 이미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전 공격 후 0.5초 후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다시 활성화되기 직전에 정확히 공격할 수 있었다고. 그 순간 방어막이 무너졌지만 클라인이 즉시 물러나자 마왕은 그에게 불운의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클라인은 악마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거대로 변신하며 다시 메타이아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메타이아스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했지만 그가 자신의 공격으로 클라인을 공격하자 검으로 그를 치기 시작했다. 즉시 그는 주먹에서 벗어나 검에 마법 부여를 하고 배기를 날려 클라인의 팔을 잘라냈다. 절망에 빠진 클라인은 메타이아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또 다른 배기로 클라인의 목을 베었다. 그 순간 도시 밖의 모든 야수들이 분해되기 시작했지만 메타이아스가 마왕을 추적하려 하자 악마의 목소리는 그가 마왕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메타이아스의 통신 마법에 접속하는데 성공했지만 메타이아스가 작은 마을에서 그의 마법을 감지하기 시작하자 미끼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왕은 자신이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 제안을 거절했지만 메타이아스는 결국 그들끼리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을 때 메타이아스는 통신 마법으로 마왕의 마력의 희미한 흔적을 감지했기에 그를 찾을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마력석에 저장했고 5,000년 전에 만들어진 특수 장치를 통해 마왕의 위치를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마가 그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그는 그 장치가 라이데니아 동맹 영토에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그 장치를 발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들은 수도로 돌아왔지만 도착하자 학원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드워드가 나타나 마물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더 두꺼운 벽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메타이아스는 그가 라이데니아 동맹 국경 너머에서 마왕을 추적할 작정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도시 길드에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에드워드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고 메타이아스에게 국경 통행 허가증을 건네주자 소녀들은 다음 모험에 들떠했습니다. 수도 국경을 넘은 후 그들은 그날이 끝나기 전에 라이데니아 연합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지도에서 제한 지역을 발견하자 로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은 메타이아스는 모험가 등급을 올려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며 라이데니아 모험가 길드에서 등급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후에 그들이 라이데니아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알마는 수도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오직 길드를 찾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키도라는 남자가 그들을 맞이하며 에드워드로부터 이미 편지를 받았기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이아스가 등급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려 하자 키도는 모의 전투에서 미리 정해진 감독관을 이기는 것이 통과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질루아즈라는 못생긴 녀석이 입구에 나타났고 그는 아픈 원래 감독관을 대신한다고 밝히며 키도는 메타이아스에게 질루아즈가 S급 모험가이며 모의 전투에서 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루아즈가 다른 모든 상대는 너무 약하고 쓸모없다고 말하자 메타이아스는 도전에 흥분하여 결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모의 전투를 위해 밖으로 나간 후 질루아즈는 멍청한 여자들을 A급으로 승급시키기로 결정했지만 메타이아스와 싸우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메타이아스가 유명한 악마 사냥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와 진짜 전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자 질루아즈는 싸움에서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칼을 뽑자 메타이아스는 그가 신체 강화 마법을 사용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질루아즈가 싸움 준비를 하고 메타이아스를 향해 돌진했지만 메타이아스는 자신의 신체 강화 마법을 활성화하여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돌에서 그는 그 바보가 깨닫지 못했지만 질루아즈가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질루아즈가 다시 공격해 들어와 칼날이 부딪히자 메타이아스는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메타이아스는 질루아즈가 공격의 다른 강화 마법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서로의 민첩성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질루아즈는 메타이아스가 실제로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지 의아해했고 메타이아스는 그렇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싶었던 메타이아스는 주문 시전원에서 뛰어내렸지만 질루아즈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후퇴시켰다. 메타이아스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100m 높이로 뛰어올랐지만 주문 시전원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하자 메타이아스는 그가 자신의 기술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그는 다시 공격을 가해 연기를 터뜨렸지만 후퇴하면서 메타이아스가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연기를 날려버렸고 질루아즈에게 그의 시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그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서로의 힘을 겨루던 중 메타이아스는 신체 강화 마법을 발동하여 질루아즈를 벽으로 날려보냈다. 지루아즈가 기진맥진하여 항복을 결심하자 여자들은 그들의 남자가 시험을 통과했다며 기뻐했다. 더 강해지고 싶었던 지루아즈는 메타이아스에게 유용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지만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며 5,000년 된 책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지루아즈는 학교를 중퇴한 녀석이라 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뇌가 과열되기 시작하자 그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날 떠나려던 참에 지루아즈는 메타이아스에게 S급으로 승급하는 것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그의 역겨운 얼굴만큼이나 쓸모없는 칭호는 필요 없다며 자신이 A급을 얻은 것은 포키르 지역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 말을 들은 지루아즈는 그 근처에서 모험가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몇 시간 후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메타이아스는 경비에게 모험가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경비는 그들에게 통행증을 주면서 메인 도로에 머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너간 후 메타이아스는 그들의 통행증에 새겨진 마법 부호를 발견하고 그 코딩 기술이 악마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악마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덕에서 그들을 염탐하는 산적 무리를 발견하자 메타이아스는 그들을 재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눈에 띄지 않고 도시에 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마와 로리에게 언덕을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산적들에게 충분히 가까워지면 마법 아이템을 작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즉시 그는 그들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주문을 걸었고 멀리서 보면 실제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듯이 그는 그들이 산적들의 주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산적들은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살이 자신의 몸을 꿰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돌진하려 하자 메타이아스가 그의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한편 알마와 로리는 산적들에게 몰래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로리가 마법 아이템을 작동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에게 연기를 뿜어냈고 그 결과 남자들은 동시에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와 아이리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쓸모없는 년들이 자기들까지 재워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는 그들의 엉덩이를 후려칠 작정이었지만 메타이아스가 그들을 깨우자 그녀는 그들의 얼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척했습니다. 포키아에 도착한 후 그들은 마을의 악마들이 들끓고 있음을 깨달았고 로리는 공기 중에서도 그들의 마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이아스는 그들이 사실 악마 종족의 희귀한 분파인 반악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특수 주문을 사용할 수 없지만 서로의 감각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띄지 않고 마을에 잠입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미 방법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산속 비밀 통로를 보여주며 악마의 숨겨진 통로라고 말했고 그 길이 마을 중심부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수구로 들어가자 메타이아스는 악마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법을 사용해 벽을 통과하자 마비 마법을 걸어 악마를 뇌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중심부에 도착하자 모든 인간들이 좀비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한 남자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그들이 사고 마비 마법으로 세뇌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로리는 악마들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인간들의 줄에 합류했고 악마들이 사고 마비 마법을 계속해서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그들이 공장 안의 인간들을 과도하게 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메타이아스는 인간들이 폭발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들어내는 양으로 보아 수도 전체를 파괴할 만큼 충분했고 악마들이 이 도시 전체를 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악마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서람들 2마리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곳을 공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리는 악마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지만 메타이어스는 악마들이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쉽게 경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마는 동시에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타이어스는 그들이 승산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팀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들은 하늘로 치솟는 강력한 마력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그들의 주인 드라큘라는 그들에게 에너지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악마들이 그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악마가 아이리스를 발견하자 메타이어스는 뒤에서 첫 번째 악마를 베어 쓰러뜨린 후 두 번째 악마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다른 악마들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렸지만 또 다른 악마가 지붕 위로 날아오르자 메타이어스는 두 번째 폭탄으로 네 번째 악마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메타이어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악마 뒤에 나타났고 드라큘라는 죽은 동료들의 비명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 메타이아스가 자신의 계획을 밝힐 때 그는 아이리스의 모든 마력을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동시에 악마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메타이아스는 그것이 악마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알마와 로리에게 악마들을 막도록 지시하면서 로리는 아이리스에게 마을 중심부에서 악마들을 유인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된 후 그는 나타나는 악마들을 소탕하기 시작했고 한 악마가 아이리스를 공격하려 하자 그의 검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이리스는 그를 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악마가 도망치기 전에 메타이아스는 그를 땅속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악마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챈 로리는 마법석에 설치된 폭탄을 작동시켰고 알마가 그것을 악마의 얼굴에 던지는 동안 메타이아스는 뒤에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격 방식이었지만 악마들이 폭발물을 찾기 위해 탐지 마법을 사용하자 메타이아스는 알마와 로리에게 마법을 감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었지만 새로운 악마가 순찰을 시작하자 또 다른 폭탄이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드라큘라가 마을 곳곳에 설치된 폭탄 함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는 탑에서 내려왔지만 메타이아스는 이미 또 다른 악마를 제거했습니다. 드라큘라가 시체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폭탄이 아닌 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하들에게 검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알리며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메타이아스는 그들의 움직임이 바뀐 것을 알아챘고 한 곳에 모여 있음을 깨닫고 동시에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드라큘라는 부하들에게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말했지만 폭발 마법 수정으로 방역할 것을 제안하면서 마을의 절반을 날려버릴 의향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악마가 소멸되었고 진루이즈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드라큘라는 그가 모든 공격의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메타이아스는 그의 마법을 감지했지만 드라큘라가 검을 뽑아 진루이즈를 공격하자 결국 그를 지붕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약하다고 생각한 드라큘라는 부하들에게 그를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도착하여 또 다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순식간에 두 악마를 제거했습니다. 즉시 나머지 악마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아이리스의 창이 3명을 모두 관통했습니다. 진루이즈와 드라큘라가 검을 부딪히자 진루이즈가 드라큘라의 몸을 향해 칼을 휘둘러었습니다. 하지만 드라큘라는 상처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루이즈의 팔을 쳤습니다. 진루이즈가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드라큘라는 개미를 짓누르듯 그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루이즈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메타이아스에게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드라큘라는 불꽃 같은 기운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검을 부딪히기 시작하자 메타이아스는 진루이즈가 신체 강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럼에도 드라큘라는 진루이즈의 얼굴을 베며 그의 칼은 완전히 쓸모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루이즈는 반동 강철을 활성화하기로 결심하고 드라큘라의 몸을 베어 마침내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드라큘라가 그를 끝내려고 필사적으로 힘껏 내려치자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하지만 진루이즈는 항복하지 않고 메타이아스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소리치며 또 다른 반동 선더스틸을 작동시켰다. 진루이즈는 그에게 이중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드라큘라가 최후의 공격으로 그를 끝내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악마 배기를 준비했다. 동시에 진루이즈는 또 다른 반동 선더스틸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자 드라큘라의 영혼은 열반에 들었다. 이 승리에 진루이즈는 흥분했다. 하지만 그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자 메타이아스는 그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드라큘라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가 그의 공격을 막아내자 모두는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 순간 마왕이 그의 몸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자신의 봉인을 풀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메타이아스는 마왕이 그들의 도시를 점령한 악마들의 배후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루이즈의 부상을 치료하기로 결정하자 소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걸린 마비 마법이 풀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한 진루이즈는 자신을 S급 모험가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마을을 임시로 통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이게 곧 엄청난 혼란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장 감독을 부르던 중 그는 그를 마을의 임시 영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마들 치에 있는 이 마을이 더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후에 그들이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자 진루이즈는 그들에게 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드 허가증을 주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메타이아스와 그의 후궁들은 여정을 계속하며 산을 넘고 덤불을 헤치며 결국 제한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메타이아스는 그들에게 고대 유적을 보여주며 추적 장치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라미드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주입하여 그것을 땅에서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입구에 오르내릴 계단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자 어떻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타이아스는 신체 강화 주문을 사용하여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소녀들이 강화 마법을 활성화시키자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었고 발을 딛고 설 수 있었다. 그들이 고대 장치를 보자 메타이아스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것을 작동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공장에서 가져온 조각을 분석하자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메타이아스는 소녀들에게 이 장치가 아주 미세한 마법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장치 주변에 여러 개의 화면이 나타나자 그는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험감을 깨달았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는 그 조각에서 악마의 마법만 감지했고 그것은 분명 마왕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녀들에게 마왕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들의 최선의 방법은 먼저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왕의 마법을 저장해 두었던 마기스톤을 사용하여 광격 마법을 위한 장치를 작동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늘로 치솟는 번개처럼 솟구쳐 오르자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고의 신호로 붉게 변하기 시작하자 메타이아스는 마왕이 본긴을 해제하려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알마가 봉인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묻자 메타이아스는 자르디아스라는 마왕은 매우 강력한 적이며 현재 상태로는 이길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멸의 주문으로 수백 년 동안 수련한다 해도 인류 멸망을 대가로 승리를 거둘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자르디아스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고대 무기가 있을지 궁금해하자 메타이아스는 금단의 방법을 떠올리고 자신이 만든 낡은 검으로 고대 무기를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여러 마법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만든 가장 위대한 검을 찾기를 바라던 순간 장치는 그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메타이아스는 그것이 수도의 왕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검으로 마왕을 처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르디아스도 동시에 봉인을 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타이아스와 소녀들은 수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가 그들에게 마법석 2개를 건네주며 마법검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자르디아스의 마법을 감지했고 메타이아스는 그가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다고 밝히며 그들이 마법검을 찾는 동안 자신이 그를 막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자 마법석이 그들을 성의 근거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검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메타이아스와 아이리스는 자르디아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타이아스가 자신의 검을 강화하기 시작하며 선제 공격할 의도임을 밝혔습니다. 자르디아스가 공간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을 알아낸 그는 그가 나타나기 직전에 공간을 봉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아이리스를 발견하고 그녀가 적일지도 모른다고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차원의 균열이 갈라지기 시작하자 메타이아스는 그것을 베려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물러났고 싸우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자르디아스가 나타났지만 메타이아스가 이리스에게 용의 숨결을 준비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폭발이 자르디아스를 늦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르디아스가 공격하려 할 때 이리스는 용의 숨결을 뿜어냈지만 알마와 로리가 지붕에서 구경을 멈추고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르디아스는 그 공격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그는 메타이아스와 싸우고 싶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며 악마의 고대검을 뽑았습니다. 메타이아스가 맞기 전에 자르디아스는 이리스를 향해 배기를 날렸지만 메타이아스가 방어막을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즉시 자르디아스는 진루아를 바닥으로 내던졌고 그는 자르디아스가 자신이 직면했던 악마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알마와 로리는 성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경비병에게 금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경비병은 왕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했고 두 소녀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경비병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왕이 도착하자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라고 말했고 어쩔 수 없이 경비병은 문을 열기로 했으며 왕은 두 소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메타이아스는 공격에 압도당했고 자르디아스가 다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자 피를 토했습니다. 이 부상으로 그는 마법을 잃었지만 아이리스가 그를 구해냄으로써 자르디아스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으로 메타이아스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